깊은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누군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주드씨 라디오 굿 리스너입니다. 매주 금요일 당신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라디오 굿 리스너 뻔뻔한 주드씨가 당신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사연은 카페.naver.com/카페길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이 아는 사람의 이야기도, 또 지어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전 만화가지 고민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굿 리스너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드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시면 인물 검색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한국엔 갑자기 추워져서 눈도 많이 내렸다고 들었어요. 인도는 이번 주에 30도를 넘어서 매일 1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사는 뉴델리 이쪽 근처는 여름에 최고 49도까지 올라가고요. 이 더위가 11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여름엔 거의 밖에 나가질 않고요. 겨울에만 야외 활동을 합니다. 2주 후에는 한국에 잠시 들리는데 이번엔 제주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일주일 내내 걷는 것과 집에서 일주일 내내 넷플릭스를 보는 것과 뭐가 더 좋을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럼 굿 리스너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두님. 저는 고2 남학생인데요. 주두님이 안 읽어주시더라도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만약 주두님이 이 사연을 읽으신다면 아주 윤기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엄마가 퇴근하시고 저와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월급이 너무 적다고 이직을 하실 거라고요. 병원에 4년 차로 일하시면서 지각, 조퇴 한 번 안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신데 원래 2명이서 일하던 양을 혼자 일하게 되었고 엄마가 오늘 팀장님에게 부탁해서 팀장님이 또 원장님에게 얘기했더니 35,000원을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차라리 그럴 거면 올려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 기분이라고.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부산에서 일하셨고 결혼하고 저를 낳아서 돌보다가 경력이 단절됐지만 근래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았으면 지금쯤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엄마는 사는 사람들과도 친하고 환자와도 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십니다. 지금도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할 정도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후회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지만 아들 만난 건 후회 안 해. 어디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겠어. 내가 낳아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지. 엄마의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도 많이 치고 고생만 시키고 엄마가 눈물 흘리게 만든 적도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나를 낳아준 걸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약간 시간이 흘러 엄마가 고향에서 친구들과 놀고 다시 집에 왔을 때 치킨과 족발을 사와서 가족끼리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저에게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한 거 미안해. 지금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데 남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아낀 거 후회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중학교 때 엄마 속을 많이 썩였지만 지금 이렇게 바르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요즘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좋다고. 어쩌면 저는 두 가지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삶과 또 지금의 삶. 후회하지만 꼭 기억해야만 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방황할 때는 하루 종일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종종 진눈깨비 소년을 보고 굿 리스너 듣다가 공부하는 삶이 너무 좋아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전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더욱 말이 없었어요. 아마 살면서 아버지와 가장 크게 싸운 건 제가 집에서 말을 안 한다는 이유에서였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크게 화를 내신 건 제가 집에 전화를 안 해서였던 것 같아요. 요즘엔 많이 전화를 합니다.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의 주문은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전화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꽤 어색했는데 또 자꾸 하다 보니 꽤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말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농담을 할 줄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 많아진 거는 아마 대학교 때 지낸 친구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룸메이트들이 CCC였어요. CCC는 캠퍼스 코미디 커플의 약자로 그 둘은 마치 그 일본의 만난 커플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무지하게 말이 많았어요. 게다가 사투리를 썼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뭐랄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가벼워지는 게 자꾸 저도 그 대화에 끼어들고 싶게 됐죠. 진소와 군 리스너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고마워요. 멋진 이야기. 다음 사연입니다. 드디어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건 정말 오래전부터였고, 길만을 본 이후로 주두님과 한 번쯤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생겼는데, 카페길만 라디오를 통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4명 있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 고등학교 3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 재수를 시작하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정도 좋아한 사람, 그리고 요새 자꾸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죠. 보통 증상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을 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인지 꿈에도 가끔 나오고, 그 사람과 손을 잡을 때면 기분이 좋고 포옹해주고 싶고, 만나기로 한 날이면 한참 전부터 들떠서 기분 좋게 설레이곤 하죠. 하지만 막상 만나면 가뜩이나 말주변도 없는 데다 저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친구에 비해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또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별다른 말도 꺼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지루하지는 않을까 속으로 걱정을 하곤 하죠. 그 와중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 혼자 기뻐하면서요. 다음에 좋아하게 될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도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함께 아프리카를 횡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4명의 친구들이 모두 여자이고 저도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나 저 자신의 깊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는 오래된 친구나 저를 절대 놓지 않을 거라 믿음이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엄마가 우연히 제 노트북을 보다가 제가 한창 좋아하던 친구에 대해 쓴 일기를 보시게 됐어요. 원래 제 일기를 보시거나 일부러 노트북을 찾아보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블로그에 비공개로 작성하는 일기 중 그 친구에 관한 것만 잠시 모아둔 파일을 보시게 된 거였죠. 사실 그때까지 엄마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털어놓을까 생각했던 거였죠. 물론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들을 읽은 엄마는 며칠간 저를 대면대면 대하시더니 어느 날 결심하신 듯 술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 노트북을 보았다고 그 이야기를 꺼내셨죠.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에 실망이 가득 담긴 눈을 하시고요. 자의로 밝힌 것은 아니라서인지 우선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엄마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았고 당연히 제 편인 줄 알았던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예쁜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누구보다 바라시기에 그런 반응을 하셨겠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가장 믿었고 듬직했던 분이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친구에게 직접 털어놓고 싶어요. 사실 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누구나 애착이 가는 친구가 있는 거고, 친구가 날 좋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그런 친구에게는 받는 거 하나 없이도 계속 무언가를 주고 싶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고 저를 세뇌시킬 때도 있고요. 지금도 그게 전혀 아니라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23살이 된 지금까지 제가 가슴 떨려 했던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은 다 여자였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중학교 때는 그런 제가 너무 싫었는데 이젠 저를 싫어하지 않아요. 비록 한 번도 고백을 한 적이 없고 제가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써서 그 친구들은 전혀 제게 이런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적어도 그 설렘은 오롯이 제 것이니까요. 3월부터는 많이 바빠져서 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들여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시간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루고 미루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꺼내게 되었네요. 그저께는 은희수를 따라 남산에 다녀왔어요. 저도 은희수 못지않은 길치인지라 더욱 따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제 길을 찾아주던 스마트폰을 잠시 놓아두고 길을 찾을 때면 고개를 들어 남산을 찾고 걸어갔어요. 평소엔 지도를 보고 따라가느라 걸어갈 땐 핸드폰만 보고 다녔는데 남산을 바라보며 가는 길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더군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보이고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떠주는 아주머니도 보이고 또 표지판들을 보며 가다 보니 예쁜 한옥마을도 보이고 걸음걸음마다 여러 소리가 나오는 작은 터널을 지나는 행운도 있었어요. 노래도 듣지 않고 폰도 보지 않고 걸어가는 길에는 생각도 조금은 정리가 되고 기분은 정말 좋아졌어요. 남산 위에서 누군가 이곳과 가장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다며 말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설레기도 했고요. 2시간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살고 있던 서울을 내려다보게 되었죠. 은희수처럼 저 자신만을 위해 서울을 내려다보기 위해 남산을 오르고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그곳에 함께 갔던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도 남산에 가면 제 생각을 해줄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용기를 내어 주두님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있는 용기를 다 쥐어짜도 비밀 사서함에 글을 적는 정도밖에 되질 않네요. 그래도 주두님이라 그래도
주두님이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굿나잇 혹은 굿모닝.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글이네요. 아마 이 글을 적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걷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고민의 덩어리를 조금씩 잘게 부셔서 바닥에 조금씩 흘리면서 걷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몸이 정말 많이 지쳐서 피곤해지면 정말 산더미 같아 무겁게만 느껴졌던 고민도 어느새 주먹만하게 느껴질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후기 인상파의 화가들이 당시엔 원래 자기들끼리 동네 산책파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군 리스너 오해를 듣고 생각난 친구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저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각별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모든 일들을 아는 사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몹시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매일매일 그 많은 감정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많이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그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만남이 힘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아마 은연중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그 친구는 많이 놀랐겠죠.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요. 처음엔 많이 미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 힘든 감정을 숨기며 그 친구를 만날 때보다 지금은 제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문득문득 그 친구가 그립지만 사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또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밝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이죠. 정신 상담과 의사들도 대부분 다른 상담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잖아요. 어두운 이야기들은 머릿속 어딘가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을 음, 풀어내지 않으면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마 글을 쓰신 분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입장에선 아마 훌륭한 군 리스너를 잃어서 많이 답답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에서 사고가 나면 위에서 호흡기가 떨어지는데 아이가 있는 보호자는 아이보다 자신이 먼저 그 호흡기를 착용한 다음에 아이에게 호흡기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보호자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지게 됩니다. 친구의 고민도 좋지만 자신의 정신이 건강한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면 친구에게 호흡기를 건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친구는 화가 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관계로, 좋은 친구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일주일에 한 번 군 리스너 잘 듣고 있어요. 전 주로 늦은 밤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 공부할 때 듣는데 고민 해결사가 아닌 만화가이신데도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는데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을 애타게 기다리죠. 사실 원래대로라면 전 올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휴학을 하게 돼서 1년 미뤄지긴 했지만 졸업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휴학을 결정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또 나이도 걸렸고요. 여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기에 더욱 더욱더 불안했지만 그래도 휴학하고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어요. 순수한 마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 직업은 돈을 못 벌어, 그 직업은 안 돼 등 항상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전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제 미래를 위해 그렇게 말씀한 거겠지만요. 그 뒤로는 새로운 꿈이 생겨도 아예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말씀드려봤자 제 의견은 또 묵살되고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되고 싶은 직업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없어졌어요. 고3 시절 대학교와 학과를 결정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쉼 없이 대학교 3년을 달려오다 보니 눈앞엔 취업이란 커다란 벽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난 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불안합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방학이었던 지난 2달간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치열했던 고민의 답은 휴학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다니면서 바빠 할 수 없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분야와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들도 쌓을 예정입니다. 물론 취준생이다 보니 취업을 위한 기본 자격증이나 영어, 제2 외국어도 놓치지 말아야겠지만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 저한테 다시 와주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30대인 누군가가 볼 때 제 나이는 충분히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볼게요. 응원해 주실 거죠, 작가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응원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음, 꿈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사치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음, 예전엔 대학을 졸업해서 곧 회사에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정년에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맞는 게 현실적인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요즘엔 그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오래 다니기가 쉽지 않고 정년퇴직이라니 그런 꿈 같은 말을 요새 누가 하나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고 정부에선 서로 애를 맞지 않겠다고 고개를 돌리죠. 학교에선 별 도움도 안 되는 공부를 시키면서 대학 입학률만 높이면 또 취업률만 높이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쭐해하고요. 그래도 질 수 없죠. 질 수 없어요. 휴학으로 시간을 버셨다니 그 소중한 1년으로 값진 경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적어 놓으신 걸 보니까 아주 바쁘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보람 있는 1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군 리스너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의 진수도 잊지 말아주세요. 엔딩곡은 모라 림파니가 연주한 쇼팽 녹턴의 B장조 62번입니다. 모라 림파니는 여성 피아니스트인데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벨기에의 한 수도원에서 수녀에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모라 림파니의 연주를 들을 때면은 그 물론 보지 못한 그 어느 한적한 시골 수도원에서 그 깡마른 여자아이가 수녀의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뭐랄까 좀 더 물론 스피커를 통해 듣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주를 들으면 왠지 그 성당 안에서 그 연주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